그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과학 이론으로서의 진화론, 그다음에 거기에 뭔가 덧붙여진, 그래서 소위 뭐 마이클 루스가 얘기하는 세속 종교 차원으로서의 진화론, 아니면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로서의 진화론. 이건 이제 다른 목적을 갖고 진화라는 이름을 쓴다는 거죠. 이 구분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그렇다면 순수한 의미의 과학적인 의미, 과학적인 영역 내에서 과학자들이 바라보는 진화론의 어떤 장단점이랄까, 한계랄까.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진화론도 다윈이즘하고 지금은 뭐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한계 혹은 전망,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종교에서 진화를 이해하는 수준이랄까, 종교에서 진화를 받아들이는 수준이랄까, 그런 얘기, 뭐 거기에 장단점이나 한계, 이런 얘기도 이제 한번 균형 있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진화론, 과학 내에서의 위치, 위상,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텐데, 우선 이 얘기 넘어가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어떤 통계 조사하는 세계적인 단체에서 2015년인가 16년에 발표를 보면, 지금 72억 인구로 볼 때 종교 인구가 몇 퍼센트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종교 인구. 종교를 갖지 않은 인구와 종교를 가진 인구, 72억 전체. 꽤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절반 이상. 예. 예. 무려 60억 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는 이름의 종교 혹은 알지 못하는 토속 종교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72억 인구 중에 나는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생과계로 12억밖에 안 되는 걸로 통계가 나왔어요. 그것도 상당히 재밌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과학은 더 발전했는데 오히려 종교 인구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독교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불교에서는 진화론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김성구 선생님께서 이제 이야기해 주신 바도 있고, 제일 강력하게 진화론을 거의 절대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종교는 이슬람교로 나옵니다. 이슬람에서는 진화론을 절대 못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래서 가장 강력한 반대하는 종교 세력은 저 끝에 이슬람교가 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로만 카톨릭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가 있고, 프로테스탄트 내에 진화론의 좀 우호적인 쪽과 그렇지 않은 쪽, 그리고 불교는 진화론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그런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 같습니다. 자, 진화론의 과학 내 위상에 대해서는 어느 선생님께 먼저 부탁을 드릴까요? 왜 저를 쳐다보시? 물리학자인 선생님께서 생물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위상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전 아까 얘기를 좀 계속 확대하면, 우선 재미있는 비유가 김 총장님은 상당히 이제 창조과학 얘기를 했잖아요. 그 형님은 뭐라 그랬냐? 우스개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귀신을 자꾸 믿는다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럼 그 양반이 항상 그랬냐? 그렇지도 않아요. 샌프란시스코 사실 때는 또 거기서 썬데이 스쿨 티칭도 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앞으로는 아까 그렇게 종교적인 인구가 많은데, 그럼 그 인구가 진화론, 아주 어스닥스한 진화론으로 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게 즉 뭐냐면 오히려 오르소닥스한 진화론에 압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압력을. 그래서 변해야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좀 더
좀 더 과학적인 쪽으로 가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오브젝티브하고 오픈돼 있는. 그래서 서로가 대화가 가능하고 믿고 안 믿고 그걸 떠나서 서로가 대화 채널이 열려 있고 그런 것이 더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럴 때 전 제가 볼 때 전 항상 그 면에서 아인슈타인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인슈타인은 그걸 이해했다고 봅니다. 그 아인슈타인의 릴리전 야머스가 쓴 그 책이 있지만 거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는 모르겠다. 이게 신이 이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 특히 스피릿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아인슈타인은 알았다고 봅니다. 알았다고 보지만 거기서 내가 알았노라고 얘기를 했다가는 세상에 이제 혼란이 오거든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소리를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과학자 중에 과학자 반열에 있는 아인슈타인이 뭐 그런 소리를 하면은 놀래 자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소리를 발설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속으로 어떤 딥한 언더스탠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퀘스천이 항상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도 거기에 매달려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다시 돌아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깊은 퀘스천을 역시 준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후반기에 보면은 그게 이제 보수냐 진보냐 뭐 색깔이 달라서 얘기가 달라지지만 결국 스피릿 문제를 떠나지를 못한다는 거. 그것이 또 이 부활의 문제랑 또 떠날 수가 없는 거. 이 문제가 하나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그거를 그 신약에서는 그 하나의 문제를 던졌는데 우리는 2000년 동안 그걸 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사이언스가 크게 도전을 받아야 할 부분이 바로 그거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사이언스라는 웨폰을 가지고 건드려 봐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걸 가장 처음 건드려 본 사람이 저는 아인슈타인이라고 보는 거죠. 선생님 제가 하나 추가로 여쭤봐도 될까요? 물리학자로서 뭐 선생님이 접하신 그 진화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그 퀘스천을 던졌을 때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적 설계에서 그 어떤 수학자가 얘기를 했죠. 그건 바로 통계물리 거기에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그 추적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넘어갈 수 없는 배리어가 있다. 그래서 지적 설계 그 디멘전을 상당히 깊이 천착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사이언스를 가지고 한 걸음 더 들어간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템트, 그런 시도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와서 그 깊이가 점점 깊어간다. 혹은 거기에 브레이크스루가 나온다. 이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그 화이트헤드도 상당히 공부를 조금 해봤던 거죠. 좀 건드려봤던 거죠. 예. 저는 진화론을 중심으로 하는 생물학 또는 진화생물학이나 생명과학이 전체적으로 과학적 위상이 어떻게 되는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볼 때요. 뒤집어서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 안에서 또는 교육체계 안에서
생물학을 빼면 어떻게 될까 하면 이 위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 현재 진화 생물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의 얘기는 과연 진화를 빼놓고 생명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진화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생명 현상에 대해서 가장 유효하고 적절하게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얘기하고요. 좀 단언하는 학자들에 따르면은 현대 과학의 척추에 해당하는 것이 진화 생물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과학 이론이나 하나의 학문 체계로서 거의 다윈의 정해기원 이래로 160년 이상, 160년인가요? 지금 이상 버텨온 이론이고요.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는 이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그것들을 평하기는 우리가 현대 생물학에 관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생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학문의 외연이라고 얘기한 게 분명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라는 거다. 아마 우리가 지금 구글에서 한번 찾아본다면은 진화와 관련된 아티클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나왔는가 하고 신학과 관련된 아티클 숫자하면은 진화 생물학 쪽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아마 그 정도이고요.